수연아, 정보를 일단 줬지. 뭘 줬냐면은 여기는 큰 삼각형의 정보를 줬어요. 6이고 4고 5야. 이렇게 줬지, 그치? 여기는 6이야. 여기 4, 5고 여기 4입니다. 이렇게 줬지? 다시 문제에서 A, B, C 내부의 한 점 P에서 여기에 수액을 내렸더니 D, E, F를 한다. 뭐 대강 거의 비슷하게 그려보면 이 정도 P가 있고요. P에서 수액을 내렸다. 하나. P에서 수액을 내렸다. 또 하나. 밑에서 수액을 내렸다. 하나. 이거지, 그치? 그랬을 때 여기 있는 PD 길이는 좋네. PD 길이 루트 7 여기 좋고, 다시 PE 길이 2분의 루트 7 여기 2분의 루트 7 줬고, 다시 사각형 EFP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요거 되겠죠? 이거 보세요. 사각형 EFP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요소들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선생님, 요거를 넓이를 구하래요 라고 했으니까 요 선분의 길이들이 필요하거나 또는 두 선분의 길이와 끼인각이 필요하다. 그치? 그럼 1번 보이는 게 있어. 뭘 구할 수 있냐면 일단 여기 있는 요 길이는 구할 수 있다. 뭐 이용하면은 삼각형에 내접하는 내접원에 대해서 반지름을 찾을 때랑 방법 똑같겠지? 어떻게 해요? 쪼갭니다. 그치? 열심히 쪼개. 그래서 쪼갰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넓이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첫 번째, 선분의 길이를 구합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필요한 요소들을 이야기해 보면 어떤 한 각을 구해서 삼각형 전체의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나는 요 각을 구할 거야. 수연아, 왜 그런지 알지? 저 각을 구해야지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두 개가, 그치, 직각삼각형이니까 원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지. 알파를 표현하면은 여기는 요각은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 끼인 각까지 알고 있으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또 두 번째 300번. 야, 이거는 저번에 그거 했던 거랑 비슷하지? 도영이 기억나니? 도영이는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일단 한번 가볼게요. 문제가 뭐 어쨌든 얘기하는 건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면 창고 B를 두 공장 사이에 공장과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지점이야. 창고 B에서 공장 P까지 공장 Q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봐. 이거 되겠지? 그럼 봐봐. 이렇게 생겼대. 1300번. 공장 A가 이 정도 있습니다. 몰라. 그리고 공장 B는 여기 있어. B, 공장 A 여기 있어요. 다시. 공장 P라는 거는 여기서 멀리 있네. 쭉 가갖고 이 정도에서 공장 P가 있고, 그치? 공장 Q는 이 정도 있어요. 이렇게 쭉 가서 여기 공장 Q가 있습니다. 각도는 명확하게 않겠지만 일단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체 각도는 45도고, 이렇게 이루는 이 각도는 45도고, 이렇게 이루는 각도는 15도다. 그리고 뭐 나름 길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30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길이는 20이라 나와 있다. 근데 수연아, 여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QB 더하기 QP의 이 합의 최소값을 구해봐 이거지, 그치? 못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대칭. 오케이? 한번 시켜볼게. 여기 있는 요 Q점을 여기 있는 A, B 선분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요렇게 대칭 이동시키잖아, 그지? 그럼 여기 Q'이라고 해볼게. 요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는 이유는 요렇게 보니까 여기 있는 AQ랑 AQ'이랑 길이가 무조건 똑같겠다. 20.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요 각도가 얼마냐면은 45도라고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지? 근데 B는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 요 선 위에 어딘가에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얘가 왔다 갔다 동점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요게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네요. 그래서 요 거리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최소가 되냐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최소가 됩니다. 요렇게 연결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여기는 45도, 15도, 여기는 30, 여기는 20이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관점이 많이 나와. 한번 잘 물어봤어? 괜찮아? 괜찮아. 관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301번은 잘했어? 대각선의 한 변을 XY라고 놓고, 그치? 오케이. 다시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다시 문제 봤더니 여기가 A고 B야.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C는 뭐 대강 이 정도 있어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C. 근데 길을 봤더니 수연아 A가 3이고요. 얘가 2고요. 그리고 A랑 C를 쭉 연결해서 중점을 딱 잡아. 맞지? 그리고 B에서 이 중점을 지나서 직선을 쭉 걷던 이 점이 D점입니다. 이렇게 생겼다. 맞지? 그때 MD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해서 M부터 D까지 길이를 구하는 거네. 그래서 이게 시작해볼게요. 봐봐.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게 선생님 보니까 하나씩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표현은 여기 있는 요 알파가 나와 있는데, 알파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갖고? 코사인 알파가 얼마냐면 8분의 7이다. 코사인 알파가 8분의 7이에요. 수연아, 코사인 알파가 8분의 7이면은, 그치? 우리 뭘 구할 수 있냐? 이 삼각형에서 AC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번, 선분 AC에 대한 길이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 뭐, 공식은 안 쓰고 뭐 잘 정리하면 되겠지? 그럼 AC 길이가 나왔다는 거는, 수연아, M점이 누구냐면 2번. 중점이잖아, 그치? 즉, 다시 얘기해서 AM에 대한 길이도 나온 거고, 또 MC에 대한 길이도 나왔어요. 이렇게? 뭐, 직접 필요한 건 AM이지. AM을 구한 이유는 뭐야? AM을 알고 있잖아? 그럼 다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뭘 구할 수 있어? MB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루틴 그대로 가면은, 세 번째, 삼각형 ABM이란 이 삼각형에서요, 뭘 구할 수 있냐면, MB에 대한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쓸데기 없어 보이지만, MB 길이 구하면 이제 거의 끝난 거다. 다 끝난 거지, 도영아, 그지? 이게 봐봐. 이게 도영이래. 수연아, 얘가 도형을 많이 봐야 돼. 많이 봐야지 이게 시선이 조금 보일 거고. 봐보세요.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던 거, 얘를 D랑 C랑 잡아 연결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수연아, 여긴 요 삼각형 하고요. 요 삼각형은 어떠니? 닮았지? 맞지? MB 길이를 구한 이유는 요거랑 요 길이 B가 얘랑의 길이 B랑 똑같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길이 B를 이용하면은 D부터 M까지 길이 나온다. 자꾸 이런 게 많이 쓰이니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1303번. 야, 빠루 좋네. 둘이 있으니까. 1303번 갑니다. 출발. 원 5가 있고 삼각형이 있어요. 문제에서 AD랑 DB에 대한 길이 B가 3대이고 사인 A랑 이거 해야겠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려봐야 되겠네. 원의 중심, A가 원의 중심 맞지, 그치?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원의 중심이고, 이렇게 그어서 D가 있고, 이렇게 그어서 A 있다. 근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 하나. 이 A가 원의 중심이라 치면, 얘랑 길이는 똑같지? 근데 문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지? AD랑 DB에 대한 길이가 3대 2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3K, 2K. 라고 하면서, 얘도 3K. 이렇게 써놓을까? 이게 선분도 있지? 계속 갑니다. 문제에서 사인 A랑 사인 C에 대한 B가, 그치?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고요. 얘가 C입니다. 이렇게. 사인 A랑 사인 C에 대한 B가 8대 5예요. 사인 A, 한마디로 BC래. 사인 C 누구? AB에 대한 요 길이 B가요. 얼마냐면 8대 5다. 당연히 선생님 봤을 때 이쁘게 나왔을 것 같은데? AB 길이 5K네. BC 길이가 그럼 8K네, 8K.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같은 B로 계속 표현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다시.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의 넓이가, ABC의 넓이가 9대 35다. 다 계속 주고 있는데? 갑니다. 삼각형 A D 여기. ADE의 넓이와 닮았어요. 삼각형 ABC가 닮았는데, 닮은 B가 9대 35? 뭐 좋네. 그치? 어떻게 줬어? 얘 곱하기 2분의 1 사인 끼인 각이. 얘 곱하기 2분의 1 사인 끼인 각이랑 비율이 9대 35 한마디로
두 각이 동일하니까 두 변의 길이가 9K? 그럼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35K여야 된다. 그럼 여기가 얼마야? 4K여야 될까? 이렇게까지 줬습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뭐 일단 계속 가볼게요. 뭐 둘 다 모른다 하니까.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비가 7입니다. 다시 갑니다. 정보. 사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얘가 7이다. 줬고 사각형 P는 뭔데?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사각형 P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가볼까? ABC에 대한 걸 줬으니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고 여기 있는 요 각 이용할 거예요. A가 바보지. 아까 전에 요거 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 어떤 각을 잡든 기준을 잡든 바보야 바보. 막 아무거나 막 잡고 막 이렇게 시면 바보지. 그렇지? A각 구하면 안 돼요. B각을 이용해서 나 B각을 표현해 보면은 길이 비율은 다 제시가 돼 있으니 코사인 B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맞지? 코사인 B라는 걸 구한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니까 뭘 구할 수 있지? K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K값까지 구했다. 그럼 반지름도 나왔지, 그치? 그럼 다시 갑니다. K값이 나온 상태에서 PBC에 대한 넓이의 최대값인데 어떻게? A에서 밑에 수렴을 내려. 근데 봐봐. 여기 있는 K가 나왔지? 근데 코사인 B도 나오고 사인 B도 나왔으니까 너 길이 알아. 그리고 연장선을 그어서 쭉 그었더니 여기 있는 이 점이 P였을 때 넓이가 최대 아닐까? 근데 K가 나왔잖아. 맞지? 근데 반지름이 얼마야? 3K야, 3K. K가 나왔으니 여기 있는 B부터 C까지 3분의 길이가 나왔고요. 그치? 다시, 사인 나왔으니까 요거 알 수 있고, 여기에 3K만큼 더 추가해서 얘가 반지름이다. 맞지? 이 높이다, 높이. 그래서 여기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은 얘가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어려운 게 없어. 그치? 1305번. 갑시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야. 이렇게. 그리고 B부터 C까지 3분의 길이는 여기에요 라고 일단 제시는 돼 있고 하나씩 그려가면서 AC를 4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여기 D라 합니다. 이거지, 그치? 4대3, 4L, 3L 잡아놓고 B랑 D 잡아 연결했지? 이렇게. 다시 계속 사인 DADAE와 사인 EDE 뭐야? DA가 1대3이다. 이거 좋네. 여기 앞에 있구나. 각 DAE와 DBC가 똑같습니다. 이거지, 그치? 그럼 여긴 요각을 알파라고 할게요. 다시 이렇게 그었더니 여긴 요각도 알파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수연아 봐보세요. 이 알파를 준 이유가 뭘까? 공통각이다. 알파를 준 이유가 뭘까요? 를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다시 문제에서 각이 나와 있는 게 앞에 있는 거 알파각, 뒤에 있는 거 베타각이지, 그치? 여기는 요각이 베타예요. 이름 줄게. 근데 문제에서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에 대한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1대 3이야.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길이 체크. 도영아 봐봐. 여기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1대 3이에요. 맞지?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 너 K라고 놓을 거고 너 3K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이게 숨겨져 있다고 내용이. 봐봐.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에 대한 비율이 1대 3이에요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닌데 요것만 딱 놓고 이제 직관적으로 AE 길이가 2지 여기. AE 길이가 얼마야? 루트 5야? 라고 놓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절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도영이 잘 풀었나 보네. 요거는 이제 재해석을 할 건데 요런 게 이제 좀 짜증이 나지. 문제 풀다 보면은. 여기가 베타야. 그럼 수연아, 여긴 요각은 얼마냐면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고 되지 않을까? 맞지? 근데 사인 베타나 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는 같은 각이에요.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여긴 얘를 재해석해보면 사인 알파 대 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얘에 대한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3의 비를 갖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보니까 사인에 대한 비율이 길이에 대한 비랑 똑같을 텐데 여기는 알파와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마주하는 변의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3이야. 오케이? 얘랑 얘가 1대 3이니까 너 길이는 얼마? 2가 돼야 되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L이라는 값이 얼마?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요새 완성을 좀만 더 해보면 여긴 얘는 4L이래. 얼마야? 3분의 8이라고 될 거고 문제 제시한 게 A부터 E까지 3분의 길이가 루트 5가 됐을 때니까 얘가 루트 5가 됐을 때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요 3분의 길이가 얼마? 3분의 루트 5가 됐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BCD에 대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BCD에 대한 요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어찌됐든 간에 요거랑 요거의 연관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삼각형에서 알파에 대한 각을 막 열심히 구합니다. 도형이 이렇게 했어요? 안 합니다. 봐봐. 알파각 안 해요. 갖다 따다가 만들 수는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요 숫자도 복잡하고 알파도 복잡해서 어떻게 하냐면 베타각을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라고 자꾸 봐야지 잘 풀려요. 근데 이거는 꼭 베타로 해야 돼요? 아니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긴 요 삼각형 내에서 코사인 베타를 구하거나 또는 코사인 알파를 직접 구합니다.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코사인 베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알파를 이용해서 뭘 표현하냐면 사인 베타이거나 또는 사인 알파라는 걸 표현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주하는 각변을 이용해서 외접원에 대한 넓이를 구하면 된다. 오케이? 미안하지만 질문이 끝났습니다. 진도를 먼저 나가고 시간 되면은 질문을 더 받자. 7단계 안 풀었잖아, 그지? 영상 잘 찍었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막 그닥 엄청 어렵진 않아.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는데 난이도가 이거보다 더 높아요. 높으니까 직관적인 해석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알겠지? 수연이 연습 많이 해야 된다. 갑니다. 등차 수열로 갑니다. 수열. 출발, 수열. 기본적인 천천히 수열. 등차 수열 말고 수열 먼저. 수열은 니네가 교육과정 지침서라는 걸 볼 일이 당연히 없겠지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발견적 추론 능력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발견적 추론 능력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발견적 추론 능력을 해석하는 방법은 수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뭐 하냐면은 나열해요. 뭐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나열을 하고 그걸 쭉 세워보고 관찰합니다.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작성한 거야 그냥.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일반화를 시키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훈련할 과정이지 나열하고 세우고 관찰하고 일반화를 시킬 거다. 이게 제일 기본이야. 오케이? 근데 수열이라는 거는 우리 고등학교 과정 말고 전반적으로 쭉 보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정이지. 수가 나열되어 있잖아. 규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 수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막 나열되어 있으니까 여기 아니라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볼 거고요. 도영아 옛날에 한번 배웠었지, 그치? 수열이라는 거는 가장 큰 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과서를 볼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과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의역이 이건 선생님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고등 과정에서는 뭐만 놓고 해석을 하냐면 위에 거 나중에 수능 볼 땐 이것도 할 거야. 지금 뭐 이 두 개만 합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표기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수열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열을 한 번도 안 배운 친구도 없으니까 일단 뭐 간단하게 쭉 갈게요. 1의 3승 첫 번째 써있는 수의 나열 2의 3승 3의 3승 이렇게 쭉 가서 n의 3승 이렇게 쭉 간다 이거야. 이렇게 첫 번째 써있는 수를 뭐라고 하냐면 첫째 항이라고 읽지 표현하는 방법은 A1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항이라고 읽고 A2라고 세 번째 항이라고 읽고 A3이라고 아래 첨자지 n번째 항이라고 읽고 얘를 A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는 A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일반항이라고 해요. 이게 선생님 왜 일반항이에요? 라고 하면은 1을 대입하면은 첫째 항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은 두 번째 항 3을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이 나와서 일반항이라고 하지 그치? 나열하고 세워보고 관찰 다 끝났지. 그럼 일반항 시켰을 때 얘에 대한 일반화 시킨 결과를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얘에 대한 일반항은 n번째 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걔는 A3승이야 N3승이야 이렇게 쓰는 거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치? 그럼 한번 해볼까? 수연아, 어떤 수를 막 나열할 거야. 첫 번째 써 있는 거는 1제곱 더하기 2야. 이렇게. 두 번째 써 있는 거는 2의 제곱 더하기 4야. 세 번째 써 있는 거는 3의 제곱 더하기 6이에요. 일반항 찾아주세요. AN은 누구지?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바로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그치? 그럼 다시 도영아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일반항을 찾을 거야. 첫 번째 1, 두 번째 7, 세 번째 1, 네 번째 7, 1, 7, 1, 7 이렇게 갑니다. 일반항 찾아주세요. 면은 당연히 좀 복잡하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홀수 번째 항은요 무조건 1이고요. 짝수 번째 항은 얼마냐면은 무조건 7이에요 라고 이렇게 세워주는 과정 자체도 일반항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지? 이게 수열에 대한 기본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등차 수열로 가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등차 같을 등 차이를 차지, 그치? 차이가 일정한 수의 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이게 원래 정의상은 요거지. 값의 차이가 일정한 수의 나열이다. 값의 차이가 일정한 수의 나열입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 좀 초딩스럽게 이렇게 안 하지? 어떤 값을 더해서 다음 항이 나와. 이게 더 편하잖아, 그치? 일정한 값을 더해서 일정한 값을 더해. 그래서 다음 항이 나와. 요렇게 사용할 거다. 초딩스럽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편하게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볼까? 모르지는 않을 건데, 2. 이게 첫 번째 항. 수연아. 그 다음 5. 두 번째 항. 그치? 그 다음에 8. 세 번째 항. 11. 네 번째 항. 이렇게 간대요. 그치? 여기에서 공차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첫 번째 써있는 수가 첫 번째 항이지. 일정한 값을 더해서 다음 항이 나와 해서 그 일정한 값을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하지. 공통된 차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공통된 차이?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럼 얘가 공차 3이구나. 이렇게 3만큼 더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3만큼 더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긴 요 수열의 등차 수열의 초항이라고 하는 거는 2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공통된 공차를 D라고 하는데 D는 3이에요. 그치? 공통된 차이를 D라고 하는데 이 D는 무슨 영어지? 공통 차이. 뭐야, 니네? 공통 차이. 공통. common difference예요, 얘가. 그래서 D라고 사용하는 거다. 아무튼 요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다시 가볼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 수열이라는 거는 발견 추출은요, 결국에는 일반화거든, 일반화. 일반화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 항은 얼마야? 2지. 한번 시도만. 두 번째 항은 뭐냐면은, 2에다가 일정한 값 3만큼 더했어요. 끝. 세 번째 항은 누구냐면은, 우리는 숫자를 놓고 숫자가 얼마? 5, 막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에다가 3 더한 게 두 번째 항인데 3을 한 번 더 더했어요. 지 결국에는 2 더하기 3 곱하기 2가 세 번째 항이 되고요. 네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2를 세 번째 항보다 한 번 더 더하면 돼. 그래서 2 더하기 3 곱하기 3이야 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렇지? 쭉 가. 수연아. n번째 항은 이거 뭐야. 네 번째 항은 공차를 3번 더 했고 세 번째 항은 2번 더 했고 두 번째 항은 한 번 더 했고 첫 번째 항은 안 더했네. 그럼 n번째 항은 초항 2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요? 수연아. n-1번 더하면 됩니다. 이 관찰, 일반화. 이 끝입니다. 아마 어려운 과정은 아니지, 그치? 그럼 얘를 딱 보고 일반화 이렇게 세울 수 있구나. A에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n-1번 한 번 덜 더하면 돼. 얘가 일반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오케이? 계속 갈 거예요. 다시 갑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쓰면 물론 너무 좋지. 어떤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초항이 A고요. 공차가 D인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쭉 간다. 다시 초항은 어떻게 표기하냐면 그냥 A.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D만치 더한 거. 세 번째 항은 A에다가 2D만큼 더한 거. 네 번째 항은 A에다 3D만큼 더한 거. 얘는 A에다가 4D만큼 더한 거.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겠지, 그치? 하나씩 정리할 거니까 내일 잘 정리하세요. 보자, 여기에서 초항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랑 똑같이 얼마예요? A입니다. 그럼 같은 규칙을 쭉 얘기할 수 있겠네? 맞지? 그럼 얘를 n번째 항을 직접 구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얘를 통해서 일반화지, 일반화. 일반화를 시킬 거예요, 일반화. 일반화를 쫙 시켜봤더니 얘에 대한 일반항 A에는 선생님, 요거보다 항보다 공차를 하나 덜 더하면 돼요. 하나 덜 더하면 돼요. 여서 초항에다가 n-1 D라고 하는 게 얘에 대한 일반항이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치? 근데 요거 말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있다 했지? 표현의 자유예요. 이거 무조건 너네 이렇게 꼭 해야 돼.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나 이거 하기 싫은데요. 그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표현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하지. 얘는 A에다가 D를 앞에 하나 더 더해주고 그리고 뒤에다가는 D를 하나 뺐어요. 이것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써보니까 민정아 얘가 누구냐? 이게 두 번째 항이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일반항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두 번째 항에다가 n-2D라고 해도 일반항이 나오는구나. 그치? 다시 또 합니다. 여기다가 2D만큼 더하고 여기다 2D만큼 뺄 거야. 그럼 A 플러스 2D에다가 n-3D라 되겠네. 근데 여긴 얘를 쭉 보니까 여긴 얘가 세 번째 항이네?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세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n-3D라고 해도 얘에 대한 일반항이다. 지금 나열하고 세워보고 관찰했잖아, 그치? 두 번째에다 n-2D 빼면 되고 세 번째 n-3D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쭉 가서 얘를 이렇게 말고 n번째에다가 n-md만큼 더해도 일반항이라고 했구나. 이렇게도 표현해 줍니다. 얘도 일반항이라고 한다. 사용처에 따라서는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이거 왜 저러지? 쳐다보지 말고 선생님 다시 얘기할게. 나열하고 세워보고 관찰한 다음에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첫째에 대한 n-1, 두 번째 n-2, 세 번째 n-3, n번째 n-m입니다. 이렇게. 됐지? 그럼 다시 갑니다. 공차를 표현해볼까? 밑에 갑시다. 공차. 가보자. 우리 D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차가 뭐였지? 일정한 값을 더한 게 공차라며요. 맞지? 근데 그거 말고 그거 더 이전에 값의 차이가 일정한 수의 나열이야, 그지? 값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을 때 그 일정한 차이를 공차라는구나. 맞지? 다시 가요. 또 얘는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을 때 또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를 뺐을 때 등등등 얘네들 다 공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됐지? 그럼 다시 가요. 요거 말고 선생님 이렇게 되겠네요. 세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을 빼면 리우나 뭐가 나올까? 세 번째 항이 얘예요. 첫 번째 항이 얘입니다. 뭐가 나와요? ED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걔를 2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게 공차야. 맞지? 그럼 다시. 이번에는 네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을 뺍니다. 네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되려면은 D를 두 번 더 더하면 네 번째 항이네. 값의 차이가 ED만큼 나니까 얘를 2로 나눠도 공차야. 다시 동일하게. 다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고 얘를 2로 나눠도 공차라 표현하는 게 맞겠지? 다시. 그럼 선생님 이렇게 요런 추세라고 하면은 맞지? 요런 규칙을 갖고 있다 하면 뭐 하나만 더 써볼까? 도영아,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은 뭐가 나와요? 3D, 3 나오면 되네. 맞지? 그럼 요거는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도영아,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잖아? 그럼 뭐가 남지? 안 남아? M. 남아. 뭐가 남지? 뭐가 남아? 고민을 왜 하지? 그렇지. n-md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n-m으로 나눴더니 공차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공차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식이에요, 그냥. 여기다 멀루틴 항상 다 표현될 거 아니야. 이거 일반적인 식이라고 합니다. 됐지? 그럼 다시 이제 관점 좀 바꿔서. 니네가 완전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관점 바꿔서 다시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게 되게 중요하고 난 되게 많이 쓸 거거든 했던 게 뭐였냐면은 3번에 있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그럼 봐봐. 여긴 얘네들은 하나만 써볼게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재구성을 해볼 거고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가 A 플러스 N-1D입니다. 그렇지? 민정아, 여기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오지? a가 나오지. 걔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하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d가 나오고 두 번째 항이라 하지, 그지? 그럼 요거를 바꿔서 이렇게 선생님 이거 필요 없어. fx는 a 플러스 x 마이너스 1d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거야, f1이.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이야, f2가. 3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함수야, 함수. 즉, 다시 얘기하면, n에다 막 뭘 집어넣어서 값을 변형할 거니, 얘는 1차식이네. 다시 얘기해서, 여긴 얘를 뭐처럼 여길 거냐면, 여긴 얘처럼 1차 함수야, 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1차 함수야. 근데 우리가 1차 함수를 이따구로 놓고 쓰진 않지, 민정아, 그지? 이렇게 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선생님, dx 플러스 a-d예요. 이렇게 쓰겠지, 그치? 얘가 똑같아요. 함수처럼 취급을 할 거면 이렇게 취급을 안 하고 AN이라 해서 DN 플러스 A-D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일반항을 막 구할 때 나는 이렇게 할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놓고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막 달달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N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 거야. 그치? 그럼 다시.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D가 뭐지? 수연아, D가 뭐예요? 공차. 또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공차를 요일참수의 기울기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게 맞는 거야. 봐봐. 얘가 어떤 함수의 fx처럼 선생님 기울기인 d를 구하고 싶어요. 면은 f3에서 f1을 빼고 3-1이라고 하면 여기 기울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써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야 라고 여기고 이야기할 거냐. 공차는 기울기구나.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서는 어려운 거 없지, 그치? 옛날에 다 배웠던 게 기억이 솔솔 잘 나지? 수연아. 그렇지? 여기만 이제 채우고, 진도를 조금 나갔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봅시다. 선생님 뭐 얘기할 거냐, 구석탱이에다가 등차 중앙이라는 걸 이용할 거다. 퀴즈. 칠판 한번 봐봐. 등차 중앙 이게 내가 눈을 왜 봐. 여기 봐. 등차 중항 이게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이건 용어야, 용어. 뭐 몰라도 되지 뭐. 등차 넌 영상에 찍혔어.
등차 중앙입니다. 중앙. 중앙에 있다, 이게 아니라, 등차 중앙이에요. 그치, 수연아? 2번이? 2번이죠. 어? 아니야? 야, 2번이야, 2번. 아니 2번이야. 아니 뭐야? 2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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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2번이야. 아니야, 혹시 할까봐.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 중앙이라고 하고요. 등차 중앙은 어디서 만드냐면은 공차에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차. 만들어 볼까? 요거. 근데 우리 이렇게 막 심플한 거 말고 이렇게 씁시다. 첫 번째 항이 있어요. 두 번째 항이 있고 쭉 가다 보면은 저기 멀리 어딘가에 n-1번째 항도 있을 거고 n번째 항도 있을 거고 n+1번째 항도 있을 거고 n+2번째 항도 있을 거고 쭉 나열된다. 그치? 공차라는 걸 이용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D를 표현해 볼게요. D를 쫙 써보니까 선생님 D는 값의 차이가 일정한, 그치? 그럼 얘랑 얘의 차이나 얘랑 얘의 차이를 D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an-an-1이라고도 쓰고요. 또 an+1-an이라고도 씁니다. 그치? 얘가 성립한대. 그럼 두 개가 똑같다는 거네? 그래서 플러스에 대한 부호로 바꾸기 너 우변으로, 너 좌변으로 이해했더니 두 배의 an이 뭐랑 같아? an-1 플러스 an 플러스 1랑 같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만 2분의 an-1 더하기 an 플러스 1. 의미, 뭐 중앙, 막 이런 걸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위에 있는 걸 더 많이 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등차 중앙이라 합니다. 가운데 있는 거 두 배 했네? 그럼 옆에 있는 거 더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말고 또 사용하는 게 있지. ED라고 한번 해볼게, ED. 라고 써보면, ED만큼이니까 얘랑 얘의 차이가 ED고 얘랑 얘의 차이도 ED야. 그치? 그럼 ED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an+1에서 an-1을 뺐을 때도 ED라고 하고요. 또 an+2에서 an을 빼도 ED를 합니다. 플러스에 대한 부로 바깥 표현을 해봤더니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는요. an 플러스 맞지? 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뭐 하는 거야? an 더하기 1 더하기 an0 맞지? 플러스 부호를 바꾼다고. an 플러스 2 더하기 an-랑 똑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인접한 두 항의 합이 D만큼 작아지고 D만큼 커졌을 때 두 항의 합이랑도 항상 일정합니다. 얘도 등차 중앙을 그냥 활용한 거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막 이렇게 딱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수가 있는데 세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러면 거의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등차 중앙이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2B가 A 플러스 C랑 같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우리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4랑 6, 4와 6의 등차 중앙을 써보세요. 등차 중앙은 뭐게? 라고 물어보면 이거 뭐 물어보는 거지? 어떤 수에서 4랑 6이라는 수가 있는데 그 중앙에 들어가는 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4랑 뭐 순서 상관없지만 x랑 6이 있는데 가운데 들어가는 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4랑 6의 등차 중앙이라고 사용합니다. 용어는 알고 사용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등차 중앙은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리우나 등차 중앙이고, 뭐 저의 필요가 없지만 등차 중앙이고, 저렇게 또는 저렇게 용어로 사용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한번 뽑아오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일반화이고요. 나열, 세워보기, 관찰, 일반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거다. 정수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알겠지? 뭐 문제의 재구성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했었고. 근데 이거 옛날에 배웠던 거 잘 기억나지? 도영아, 그지? 가요, 출발. 첫 번째 항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다. 네 번째 항 있고, 다섯 번째 항 있고, 여섯 번째 항 있고,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 첫 번째, 이렇게 써볼게요. A고, 얘는 A 플러스 D고, A 플러스 2D라고 하고요. A 플러스 3D고, A 플러스 4D고, A 플러스 5D,
A 플러스 6D 이렇게 씁니다. 등등등 이렇게 쓴다. 그럼 문제 재구성을 시켜볼 건데 내 맘대로거든. 첫 번째 1번 A1하고 A3하고 A5하고 리우나 이거는 등차 수열을 이뤄요 안 이뤄요? 이거요. 이뤄요. 등차 수열 이루고요. 공차가 얼마지? 그치 2D지. 요거는 2D라고 합니다. 자 다시 두 번째 민정아 두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열 번째 항 등차 수열 이뤄요 안 이뤄요? 이러니까 물어봤겠지, 그치? 공차가 얼마예요? 4D입니다. 뭐, 이 정도는 제일 기본 베이스로 깔고 하고, 다시, 수연아 기억나니? 부분합이 같은 규칙을 갖고 있으면 등차수를 이룹니다. 그치? 기억나지? 그래서 두 번째, A1 더하기 A2와 A3 더하기 A4가 또 A5 더하기 A6은 수연아 등차 수열을 이뤄요 안 이뤄요? 이뤄요. 근데 얘에 대한 공차는 얼마지? 얼마? 4D 나이스. 이렇게 하는 거지. 왜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A1이 A3이 되려면 2D만큼 더했고 A가 A4가 되려면 2D만큼 더해서 전체적으로는 여기가 얘가 되려면 4D만큼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꺾끼리 뒤에 꺾끼리 2D, 2D여서 4D만큼 이룹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지, 그치? 다시, 그럼 다시 해볼까, 민정아? A1 더하기 A 더하기 A4. 얘가 첫 번째 항이야. 다시. A3 더하기 A4 더하기 A6. 얘가 두 번째 항이야. 다시. A5 더하기 A6 더하기 헷갈려 A8. 요거 세 번째 항이야. 얘 등차수를 이뤄, 안 이뤄? 이뤄요? 공차가 얼마예요? 응. 맞아. 6대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치? 다시 또 갑니다. 선생님, 여기 막 뭘 이루고 등차수를 이루고, 그럼 같은 규칙을 갖고 더해져 있으면 등차수를 이룬다. 그건 뭐 차후에는 어떤 공차를 이룰 거야 나중에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등차수를 이룬다. 그치? 공차가 얼마일까? 하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다시 세 번째. 등차 중항에 의해서 네 번째 항의 2배 한 거는, 이렇게. 요거 항의 2배 한 거는, 선생님, A3, A4, A5 등차 수열 이루니까 A3 더하기 A5랑 같아요. 근데 리우나, 얘가 A 더하기 A6이랑도 같나? 리우나, 첫 번째 항 더하기 일곱 번째 항이랑도 같나? 다 똑같지? 왜 똑같아요? 얘랑 얘도 등차수를 이루잖아. 건너건너 등차수를 이룬다며. 그럼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니까 등차 중앙에 의해서 가운데 거 2배 한 게 옆에 있는 거 2개 더하면 똑같습니다. 예. 다시. 그럼 선생님 여긴 얘가 등차수를 이루는데? 맞지? 그래서 네 번째 항에 2배 하는 게 첫 번째 항 더하기 일곱 번째 항이 똑같아요. 등차수를 이루잖아. 그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다시.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이 수연아. 세 번째 항 더하기 몇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이랑. 수연아? 그럼 두 번째 항 더하기 몇 번째 항이랑? 그래. 요건 또 첫 번째 항 더하기 몇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 같습니다. 등차 중항 활용한 거. 아까 하나 작아져, 커져. 작아져, 커져서 더한 거다. 등차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다시 마지막 유형 하나만 더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이 갑시다. 봐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세수가, 기억이 날 텐데,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이렇게, 내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이렇게 하면 수연 어떻게 표현하지? 그치. 근데 그거를 선생님 봐봐. 이거는 세수가, 다섯 수가, 여섯 수가,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지금 선생님 쓰는 거 있잖아? 이건 뭐 미쳤다고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면 A랑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2D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원래. 이거면 돼. 그치? 근데, 위에 것처럼 쓴 이유는 도영아 왜 그럴까?
얘는 어떻게 쓰냐면, 아, 이거 선생님, A-B랑 A랑 A 플러스 T로 쓰면 좀 편하대요. 왜? 왜냐면, 요거는 언제만 사용하냐면은, 합의값이 일정하다라는 전제, 합의값이 일정하다라는 전제에서만 이렇게 사용하고, 그게 안 나와있죠? 쓸 필요가 없어. 쓸데없이 마이너스는 더 불편합니다. 알겠지? 이런 게 있는 경우 사용하는 거고요. 없으면은 이거 쓰면 돼요. 그럼 왜 선생님 이게 합의값이 일정하면 왜 위에 거 써요? 라고 하냐면은 3개 더하잖아? 그럼 A밖에 안 남아. A를 구할 수 있거든. 그냥 요거야 그냥. 다섯스가 등차수를 이루잖아?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A-1D와 A-D와 A와 A 플러스 D, A 플러스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왜? 합이 5A거든. D가 없어지거든. 그럼 내수는 어떻게 표현하지? 도영아! 그치,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연아, 여섯수는 어떻게 표현하지? 그치, A-3D 이렇게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3D, A 플러스 5D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합의값이 일정할 때만 사용해요 까지 기억하면 된다. 선생님이 뭐 들어가면은 문제 유형이 되게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딱 이 정도만 알면 된다. H. 등차 수열 AN, 등차 수열이래. 첫 번째 항이 2고 다음 같은 게 있습니다. 쌤이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이 2고요. 그렇지. 일곱 번째 항에다가 11번째 항을 쭉 더했더니 결과가 20입니다. 열 번째를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뭐 당연히 알겠지만 선생님 요거는 요소를 맞춰서 바꾸면 돼요. 어떤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으면은 그 모든 항들이 A랑 B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 방법은 AD에 대한 표현이야 라고 해서 첫 번째 있는 게 A잖아. A가 2고요. 선생님 요거는 A에다가 6B만큼 더했고 뒤에 있는 건 A에다가 10B만큼 더해서 얘가 20이 나온대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값을 만드는 게 첫 번째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이건 뭐 두 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셨냐? 두 번째. 이거 이렇게 안 할 거잖아, 수연아, 그지? 첫 번째 항은 2고요. 그리고 이거 봤더니 일곱 번째 항하고 11번째 항인데, 그치? 일곱 번째 항에 11번째 항의 등차 중항은 몇 번째 항? 9. 그치? 두 개 더하면은, 봐봐. 이거 F8이야, F7이야. 1차 함수에서. F11이야. 두 개 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두 배의 F 드라이 맞습니다. 이렇게 계산할까? 그렇지? 그럼 등차 중앙에서 뒤에 있는 거 필요 없고, 두 배의, A 구해요. 얘가 20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9번째 항이라고 하는 게 얼마? 10이다. 두 개 연립해서 정리하는 게 두 번째 표현 방법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연산을 잘 못하잖아? 그지? 그걸 끄덕여 왜? 이거 하잖아. 요즘도 하잖아, 그지? 연산을 우리 근데 보통 보면은 급하면 연산 실수를 많이 하니까 간단한 거로 바깥 표현할 수 있으면 간단한 거 하십시오. 알겠지? 또 잘 등려거든요. 들어갑니다. 쭉 가서 1318번. 굉장한 의미를 띠고 있진 않아요. 근데 문제를 너무 안 풀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세 번째 항이 11이고요. 이렇게 여섯 번째 항이랑 열 번째 항에 대한 비가 5대 8에 대한 비가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다섯 배의 열 번째 항 이렇게 여덟 번째 여섯 번째 항이에요.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 선생님 이거 다 할 필요 없이 구성요소 가출력 A 플러스 2D 할 필요 없이 다섯 배에다가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7D만큼 넣으면 되겠죠? 그렇지? 뒤에 있는 거는 8배에다가 세 번째에다 공차를 3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모르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네. 얘가 11이니까 D값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에서 D값을 도출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 나 연산 잘해, 더하기 뺑 잘해고 막 계속 실수하면 답이 안 나와요,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최소화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능력이니까 능력. 연산 실수 선생님도 해. 네, 실수한다 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D가 구하고 뭘 구하래? 20번째 항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항에다 D가 구했잖아? 17개의 D를 더하면 20번째 항에 다 있겠습니다. 최소화. 알겠지? 연산 실수하지 말고 다시 뒤로 쭉 갑니다. 1321번이다. 필요한 내용들만 갑니다. 이 8번째 항은 두 번째 항 플러스 21이에요. 그치? 8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12만큼 넣으면 됩니다. 이 항? 8번째 항 마이너스 두 번째 항은 얘는 6D네. 얼마? 12예요. 그래서 D값이 얼마냐면 6입니다. 정리 어렵지 않잖아, 그치? 1번, 2번은 뭐냐면, 선생님, 이거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인데, 이거는 3배 두 번째 항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나? 맞지? 1학기의 등차 중앙 두 번째 항이니까, 얘가 얼마야? 15야. 두 번째 항이 5구나. 이렇게. 두 개 이용해서 10번째 항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꾸 이렇게 하라고. 밑에 있는 1322번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은 2배 두 번째 항. 뒤에 있는 6번째 항 더하기 8번째 항은 2배 7번째 항. 이렇게 놓고 푸십시오. 알겠지? 보면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복습했는지 잘 알겠지? 다시 갑니다. 1326번. 좀 문제 짜증이 나는 문제들이 절대값이 있으려면 선생님도 복잡하다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1326번 보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조건에서 리우나 이렇게 얘기했네. 6번째에 8번째 더했던 0이야. 이거 뭐 얘기할까? 이게 뭐지? 어떻게 다음 주에 0이야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니지. 그래 중앙. 등차 중앙 이용했더니 뭐 나와요? 2배. 7번째 나오지. 얘는 얼마야? 다시 얘기해서 7번째 항이 0이야? 를 얘기하고 싶어서 가를 얘기한 거고, 나조건에서는 공차가 양수의 등차수를 AN이야 라고 했으니까 나조건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겠지? 절대값 6번째야. 얘가 절대값 7번째 이게 0인데 얘가 3만큼 나오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공차가 분명히 양수예요 라고 했으니까 뭐 초안부터 쫙 써봐. 6번째 항도 있을 거고 7번째 항도 있을 거고 8번째 항도 있을 건데 여기는 7번째 항이 0이야. 여기 있는 모든 전에 있는 7번째 항 전에 있는 모든 항은 공차가 양수니까 다 양수예요. 이후에 있는 항들은 다 양수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는 0이니까 버리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6번째 항이 3이야. 6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니까 공차가 3이나 이렇게 해서 나머지 표현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되죠? 어렵지 않지? 네. 다시 봅니다. 1329번. 제가 지금 뭐 한국 보면은 어려운 게 많이 없어서 공차가 6이에요. D가 6입니다. 수연아, 절대값 두 번째 항 빼기 3이 절대값 세 번째 항 빼기 3이랑 똑같대. 야 이거 절대값은 절대값이니까 그렇지? 부호가 같을 때 다를 때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랬지? 원래 맞아. 절대값이가 선생님 이거 맞아요. 얘는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는 A2-3이 A3-3을 같은 거고 아니야. 두 개에 대한 부호가 다를 수 있거든. 그러면은 두 번째 항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세 번째 항 플러스 3이랑 같아요 라고 할 건데 공차가 0이 아니니 두 개의 값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되지. 그래서 얘가 성립하게 하는 값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얘도 선생님 이거 A 플러스 D에다 3 빼고 여긴 A 플러스 2D 이렇게 한다고 안 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치? 민정 어떻게 한다 했지? 이걸 두 번째에 살려봐. 빼기 3이고 빼기 세 번째는 두 번째에다가 6만큼 더한 거야. 플러스 3이다. 이거 연립하면은 뭘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했네. 문제는 뭐 찾을래? 다섯 번째 찾는 거니까 두 번째에다가 등차 6을 세 번 넣어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을 처음 할 때 많이 풀면서 해야 돼. 많이 하면서 해야 됩니다. 다시 뒤로 넘어가요. 1334번. 지금 빠르지, 그치? 속도 아주 좋아.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좀 나을 것 같아갖고 숙제 더 내줄 걸 생각을 안 해갖고 왔어. 오늘 수요일에 학교에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오늘 나가는 데까지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이야. 알겠지? 개념도 거기까지 써야 돼. 선생님, 저 리우나, 선생님 얘기했어요. 개념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수연이랑 저 둘이 할 때도 그렇게 했을걸? 수학 공부 잘하는 법이라고 치면은 유튜브에 딱 치잖아? 그런 거 쳐본 적 있어? 없어? 수학을 잘해서 그래. 치면은 제일 위에 나오는 게 개념을 내 머릿속에서 체조될 수 있나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래. 그래서 그걸 막 외워갖고 영어 단어처럼 막 외워갖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맞아, 등차 수열 이렇게 하면서 네가 쓰는 게 맞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표본을 원래 안 주고 싶었단 말이야. 모여서 나는 모르겠지만 안 주고 싶었어. 그거를 프린트 이거야. 이거 내 머릿속에 나온 거잖아. 내 머릿속에 나온 걸 너한테 보여주면 이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쫙 외워갖고 그렇게 쓴단 말이야. 그거 말고 그러면 쓸 수 있잖아. 등차 수열이나 이렇게 하고 쓸 수 있잖아. 근데 수열이 뭔지, 수열이 뭐라고 쓸 거야? 수열. 그래, 그거를 쓰면 돼. 그게 정당하면 되고, 쓸데없는 소리 안 쓰고 딱 정당하게 필요한 요소들만 갖추고 있으면 돼. 근데 필요한 요소들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일반화가 중요하고, 발견적 추론 능력 그런 거 쓸 필요 없어. 근데 내 프린트를 보고 거기다 쓰기 시작하면 발견적 추론 능력이라고 이상한 말을 막 써가면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필요가 없는 거지. 수혜라는 거는 뭐 관찰하고, 뭐 일반화하는 게 중요해. 막 이렇게만 쓰면 된다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고 맞아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일반화. 등차 수열은 값의 차이가 일정한데 뭐 보면은 일정한 값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야. 뭐 이렇게 쓰면 돼. 알겠지? 내가 표본은 안 보여줄 거니까 잘 쓰십시오. 그렇지. 맞죠? 믿는다. 시험 본다고 했어? 이거 영상에 그대로 올릴 거야. 이제 미니가 보겠지 이거를. 니네가 가갖고 못 들었는데 이런 거는 안 하겠지? 봅시다. 1334번 A1 더하기 A2 더하기 A4냐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이걸 선생님이 왠지 체크해야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3배 A가요 마이너스 24고 두 번째는 마팔이야 하나 됐고 이제 이하 생략 뒤에 있는 거 봤더니 다섯 번째 하면 얼마예요? 16이야. 이렇게 정리됐지? 뒤에 있는 거에 의해서.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n번째 항이 100보다 커지게 되게 하는 최소값을 구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울 거라고. 얘는 공차를 찾아야 돼. 맞지? 이거 16 맞지? 3 나누면 얼마냐? 8. 미안. 안 물어볼게. 48을 3분 나누면은 16 맞지, 그죠? 맞아. 갑니다. 1번하나 세워야지. 공차 구합니다. D가 얼마냐면은, 다섯 번째 항에서 기울기라 했잖아. 계속 이렇게 쓸 거예요. 16에서 몇 빼고, 마이너스 8 빼고, 그치? 걔를 3로 나눌 거야. 기울기 얼마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항이 마팔이네. 그래서 얘는 얘는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n 마이너스 2 곱하기 8이야. 이게 일반항이라 했지, 그치? 그리고 정리했다 얼마예요? 8은 마이너스 얼마냐? 8324다. 근데 얘가 100보다 커지게 되는 값을 골라볼까? 라고 했으니까 8은 124보다 수연아, 계산 빨리 해줘. 수연아? 하루 40. 수연아? 점 얼마? 그치?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n값은 얼마냐면 16이 가장 잘 갑시다. 뭐 연산 틀렸을 수도 있지. 뭐 잘하니까 니네가 잘하면 돼. 맞지 근데. 어때 수연이가? 다시 갑니다. 기본 문제 한번 해보는 거고요. 다시 뒤에 있는 거 1337번은 조금 어려운 거. 1337번은 이거 다 무시하고 쉬운 것만 쫙 하고 하면은 다 갖고 올 거잖아. 되게 어려운 거. 여덟 번째 항이 마이너스 44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덟 번째 항이 마이너스 44고요. 이렇게. 또 12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빼면 이거 뭐야? 이게 5D인데? 5D가 얼마래?
A다. 그렇지, 그렇지? 맞지? 요걸 통해서 절대값 AN이 언제 최소하게 이렇게 물어봤는 그것만 표현해 볼게요. 아, 그럼 선생님 요거 D가 얼마니까 3이니까 일반으로 일단 세울 수 있어요. 맞지? AN은 8번째 마이너스 44에다가 플러스 N 마이너스 8 곱하기 D야. 이렇게. 나 이렇게 하기 싫으면 첫 번째 구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정리. 이건 3에다가 8, 3, 24 수연아. 수연아! 마이너스 68이에요. 이렇게. 같이 이거다. 또 봅시다. 얘는 뭐라고 했냐면, 무슨 수열이지? 1차 함수, 등차 수열. 아, 선생님, fx가 얼마야? 3x 마이너스 64네. 68이래. 여기 또 직수가 어떻게 된다면은, 요거예요. 쭉 가서 이렇게 생겼다. 맞지? 요건데, 나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절대값 A를 물어봤어. 절대값 A에. 즉, 다시 얘기해서, 요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고 요 결과가 동가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맞지?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가 y 값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이 누구냐면은 요거예요. 누구냐면 수연아 22 22 더하기 얼마? 3분의 2인가? 이거다. 맞지? 그럼 봅시다. 아 이렇게 썼는데 얘가 제일 작은 값을 구할 거니까 22 더하기 3분의 2 쓰면 돼요? 아니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n값은 분명히 자연수여야 된다. 그치? 도영아 그러면은 23일 때가 y값이 더 작게 아니면은 22일 때가 더 작게 23일 때 여기 있는 얘에 더 근접한 정의역일수록 더 값이 작습니다. 그래서 23일 때랑 22일 때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23일 때가 y값이 더 작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절대값 A의 최소값은 N이 얼마일 때? 23일에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함수의 1차 함수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7번 줄 동안 1340번을 풀어보십시오. 어려운 문제. 모든 항이 자연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항이 이게 보이잖아? 뭐 자연수항이야, 뭐 정수항이야. 있으면 무조건 체크해놓고 하십시오. 모든 항이 자연수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됐고, 모든 항이 자연수면 첫 번째 항 자연수, 공차 자연수겠네. 그치? 그럼 다시 계속. 밑에 있는 게 다섯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 마이너스, 다섯 번째 항이 0이야, 0. 그치? 0인데, 요게 뭐랑 같냐면, 여섯 번째 항 마이너스, 일곱 번째 항 똑같습니다. 얘도 0이야. 이렇게.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 1번. 0이랑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 뭐 느낌상 보면, 얘가 뭐구나, 이렇게 보이겠지만, 0이랑 연관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봤더니, 선생님, A 다섯 번째 항하고 B 다섯 번째 항은 똑같대요. 요게 하나가 됐고요. 두 번째는 0 말고 얘랑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봤더니 A 뭐라? 그리고 B 뭐라? 그랬더니 B 7에서 B 5를 뺐더니 걔가 A 6에서 A 5 뺀 거랑 같습니다. 얘는 공차 2배, 얘는 공차. 그렇지? 얘 공차 2배 한 거랑 얘 공차랑 같구나. 맞지? 그러면 BN에 대한 공차를 B의 공차를 D라 해볼까? D. 그럼 얘 2D? 그럼 A의 공차는 얼마예요? 2D입니다, 2D.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거 뭐야? 얘가 제일 중요해요. 됐다. 이제 계속 갑니다. 일곱 번째 항이 A 일곱 번째 항이 27이다. 몰라. 27이고 직접적으로 줬지. 이게 27인데 B7이 뭐보다 24보다 작거나 또는 만드세요. 이거? 그러면은 부등호가 나올 건데 다 구했어. 부등호가 나올 건데 그 부등호에 의해서 뭐 A1도 구하고 B1도 못 구하지. 물론 제일 베스트는 D에 대한 값이 뭐 1점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뭐 너무 좋겠지만 아닐 거고. 그럼 얘를 줄 이유가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야라고 줬으면은 봐봐 여기 있는 D가 일정하게 막 더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봅시다. A7이 27이에요. 그러면 얘에 의해서 A1은
얼마가 되냐면 27에다가 얼마 뺀 거야? 12D만큼 뺀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자연수여야 되잖아. 얘 결과 자연수여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해요. 하나. 다시 빠꾸. 7번째 항이 27이니까 선생님 5번째 항은요 27에다가 뭐 뺀 거지? 4D만큼 뺀 건데 얘가 뭐야? B5야. B7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다가 공차를 2개 더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B7이라고 하는 요 항은요 27에다가 마이너스 2D라 됩니다. 근데 얘는 24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씩 정리합시다. 넘어와. D는 뭐보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나. 요거 갖다가 D를 못 고르지, 그치? 그래서 모든 항이 자연수인 얘가 필요하다. 넘어와 했더니, 선생님 D는요, 작대요. 12분의 27보다, 얼마보다? 4분의 9보다 작대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D 값은 1.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2점 뭐시기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만족하는 자연수 D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나머지는 잘 계산할 수 있겠지. 봐봐, 선생님 포인트를 잘 짚어. 이거 뭐 어렵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포인트만 잘 짚으면은 뒤에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얘가 모든 항이 자연수야 라고 하면은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값의 범위를 놓고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첫 번째는 그거겠지만 두 번째 요소는 A 값과 D 값이 다 자연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자연수야만 딱 얘기할 거면 저렇게 굳이 주지 않지. 초항과 공차가 자연수야 이렇게 주겠지, 그치? 모든 항이 자연수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싶은 건 요거다. 이렇게 이제 이게 수능 직접 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문제가 많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요거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시 뒤로 가서 1341번으로 갑니다. 이건 뭐 선생님이 기본 문제만 풀어주면 나머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1번 가요. 두수 7과 47 사이 n개의 수를 맡긴 게 넣었다. 만든 수열의 공차가입니다. 등차 수열일 때 n값을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했지, 그치? 가자. 7 그리고 x1 x2 그리고 x3 쭉 가서요. 저기 xn 있고 여기 얼마 있냐면 47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전체 수열이 다 등차 수열이 이룰 거야. 근데 여기 있는 항이 몇 개 있냐면 n 플러스 2개 항이 있잖아, 그치? 뭘 표현하면 공차가 2야 줬으니까 공차 표현합니다. 선생님 요거 공차 2는요 뭐지? n 플러스 2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을 기울기 뺐더니 그치 뭐로 나누면은 n 플러스 2 마이너스 1을 나눴더니 얘가 공차를 나타내는 값이다. 그치?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n 값을 고르면 여기 있는 n의 값을 고를 수 있어요. 여기 답입니다. 오케이? 기울기 공차 기울기 잘 기억하십시오. 공차 공차니까 뭐 an-am은 n-m 그거 말고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다시 뒤로 가자. 잘 되고 있지? 1445번 다시 합니다. 출발. 5개의 수 요게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입니다. A. 이것도 굳이 막 어렵고 그런 문제가 없어서 이거예요. 수는 등차 수열 이룹니다. 그래서 A, B, C 값을 다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건 등차 수열 오케이 좋아 해갖고 막 할 필요 없지. 얘에서 2D만큼 더했더니 얘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2D만큼 더했더니 얼마큼 더한 거야? 8만큼 더한 거야. D 값이 얼마냐면은 4예요 4.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네? B는 7이네? C는 15네?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치? 근데 나는 굳이 막 등차 중앙 이용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선생님 요거는 2B가 3 더하기 11이래요. B는 얼마야? 7이야. 이렇게 해도 물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굳이 이용할 필요 없는 건 사용하지 마십시오. 쭉 가서 어디로 가냐면 1355번으로 갑니다. 계산지 아직 40분. 1355번. 등차 수열 이룬 내 수압이 14고요.
가운데 있는 두 수의 곱은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보다 32가 크다. 네 수의 곱을 구해봐. 이거지, 그치? 어떤 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지 모르는데 네 수가 있는데 합이 16이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합의 값이 일정하면은 등차수열을 이루는 네 수를 어떻게 표현한다 라고 했었냐면 A-3D 대칭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3D라고 표현하면은 합의 값이 16으로 일정해요 라고 했으니까 A라는 문자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쭉 더했더니 4A가 16이에요. A는 얼마? 4라입니다. 가운데 두 수의 곱은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보다 32가 크다. 가운데 있는 두 수의 곱은요, 4-T랑 4 플러스 T야. 이렇게. 옆에 있는 두 수의 곱, 4-3D에다가 4 플러스 3D입니다. 얘보다 16만큼? 32만큼 크다. 같습니다. 이렇게 D가 구하면은 내수의 곱 구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만 이렇게 사용하자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 여기 밑에 있는 문제 어려운 게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등차 수열까지는 끝났고, 우리 소중한 10분이 남았으니 등차 수열의 합으로 넘어갑니다. 등차 수열에 갑니다. 기본 원리, 우리 초딩 때 하는 거. 선생님, 둘째 딸이 요거를 이제 막 파악을 해서 더하기를 엄청 잘해. 이번에 경시대회 나왔는데 경시대회 준비하면서 막 더하기를 혼자 막 100까지 막 이렇게 더하는 거를 막 혼자 계산을 하더라고. 아무튼 그랬다고. 니네는 당연히 할 수 있겠지, 그치? 리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쭉 가서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까지 다 더하면 얼마예요? 왜? 11 곱하기 5. 그치. 이게 원리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기본 원리가 뭐냐면 얘예요, 얘. 11. 오케이. 11.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자, 이게 10개가 있는데, 2개씩 쌍을 이뤄서 5쌍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합은 11로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가 등차 수열 합이지. 이게 끝. 이제 봐봐. 다시 표현해 볼게요. 우리 SN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분합이라 얘기하거든, 부분합이라 하고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 방법. A1 더하기 A2 더하기 쪼르륵 가서 AN까지 합을 얘기하는 게 SN이라고 하고, 얘를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를 들어서 SEN은 민정아, SN이 요거잖아, 그치?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더하기 이렇게, 그치? AN까지 합 요거잖아, 그치? 그러면 안 돼. 그치? 그러면 안 돼요. 얘는 뭐냐면은 SEN이라고 하면은 뭐 헷갈릴 수 있지, 오랜만에 하니까. 지금 잘 알면 돼. 첫 번째 항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 초항부터 여기 있는 요 항까지 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EN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하다 보면은 정확히 개념이 안 쓰면은 나중에 막 헷갈린다. 이게 요건가 막 이렇게 헷갈리니까 혹시나 하고 얘기를 한 거고요. 다시 갑니다. 선생님, 등차 수열에서 SN이라는 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고 하면은 항으로 쓸게요. 초항은 A예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고요.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쭉 가서 N-2번째 항은 A 플러스 N-3D고 N-1번째 항은 A 플러스 N-2D고요.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D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지? 그럼 리우나 다시 한번 보여줘. SN 뭘까? 야 SN 뭘까요? EA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한 거지. 선생님, 요거 일정해요. 얘랑 더하면은 EA 플러스 N-1D고요. 얘랑 더하면은 EA 플러스 N-1D고요. 얘랑 더해도 다 똑같네요. 그래서 얘는 몇 개가 있는데 총 N개가 있는데 2개씩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값의 합이
2a 플러스 n-1d예요.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공식 암기하십시오. 이거 뭐 못하면 뭐 암기 못하면 안 되겠지? 이건데 리우나 잘 보면 이거는 어쨌든 뭐 한 거야? 첫 번째 항하고 n번째 항 더한 거잖아, 그치? 처음 거 1, 10 더한 것처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2분의 n에다가 a1 더하기 an이라고도 사용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원리로 사용을 합니다. 원리로. 나 배운 거 있다.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이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공식은 뭐죠? 끝이야, 끝. 추가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수연아, 요거에다 두 번째 항 더하기 n-1번째 항이라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지? 돼. 다시 써볼게. 틀리면 선생님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줘, 수연아. 에다가 세 번째 항 더하기 an-2번째 항 또 될 거고. 틀리면 틀렸어요. 얘기해줘. 다시 갑니다. 이제 선생님이 오바를 좀 할 건데 원리를 니네가 쓸 거잖아, 이제. 공식할 때. 쓸 거니까 선생님 오바에 다 쓸 거야. 2분의 n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써야지, 그래도. 2분의 a1 더하기 a 플러스 an-1 더하기 아이씨 글씨 이렇게 답안 쓰냐 an이라고 해도 돼요. 그치 수연아? 또 2분의 n에다가 3분의 a1, a2, a3 더하기 an-2, an-1 an이라고 써도 됩니다. 다 되지 그치? 다 돼요. 그치? 모르면 지금 물어봐야 돼. 그거 다 써야 되니까 니네가. 그치? 이해가 다 됐네. 원리. 그래서 요거 원리는 기억을 해놔야 되고, 선생님 왜 이렇게 오버해요? 라고 하면은 요게 직간접적으로 나옵니다. 그치? 이 대놓고 아예 나와. 모의고사에 여기 있어서 기출이나 니네 문제집에 있으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다시 위에 있는 것까지는 필수입니다. 기본 원리에 의해서 변형된 요 값들은 그냥 어떤 문제에서라도 막 튀어나오는 거니까 요건 기본. 이건 좀 오버한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알겠지? 저희가 졸려? 다시 갑니다. 문제 재구성을 한번 가볼까요? 이제 문제 풀이하러 갈 거야,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문제를 좀 더 풀어야 돼요. 기본적인 다시 문제 재구성 가기 전에 문제 풀자. 3분밖에 안 남았어. 갑니다. 출발. 좀 원망스긴 눈으로 보지 말고 1359번을 가요. 배웠으니까 연습은 해야지. 첫째 항이 2고요. 첫째 항 A, 첫 번째 항이 2항.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A6, A2, A6, A10 요거는 등차 중항에 의해서 3배의 A6이야. 연습 많이 갖고 와. 이게 36이래. 오케이. 그럼 여섯 번째 얼마냐면은 10이야. 이렇게? 오케이. 얘는 첫 번째 항 2에다가 등차를 5개 더한 게 얘니까, D가 2구나. 이렇게 일단 갖췄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원리 그딴 거 일단 필요 없고, 공식 한번 써볼 거거든, 저거를.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한번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쭉 가서 A 20번째 항까지 합이면 S 20이라 사용하고, 이번 공식 2분의 20개 쌍이 있는데 합이 항상 2a 플러스 n-1d로 동일합니다. 2a 플러스 공식 한번 적용 n-1 곱하기 d로 일정합니다. 계산하면은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니다. 공식 열심히 집어넣으면서 해갖고 오십시오. 다시 갑니다. 저기로 가요. 이거 1364번. 아직 소중한 2분이 남았어요. 1364번. 공차가 양수인, 오케이. 막 이런 거 준다. 공차가 양수인, 즉, 다시 얘기하면은, 기울기가 양수인 어떤 1참수가 있다. 그치? 등차 수열이 있는데, 1참수가 있다. 등차 수열이 있는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표기할 거고, 9번째 항 더하기 9번째 항, 첫 번째 정보, 9번째 항 더하기 15번째 항은, 나 이거 알아. 뭐야, 2배의 12번째 항. 근데 얘가 0이래. 12번째 항이 뭐냐면 0이야. 그럼 그 이전에 있는 모든 항은 다 음수고요.
그 이후에 있는 모든 항은 다 양수야. 왜?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 절대값 9번째 항 더하기 절대값 15번째 항은요. 절대값 9번째 항 더하기 절대값 15번째 항은요. 얼마래요? 48입니다. 아, 오케이. 그치. 직선이야, 직선? 직선. 아, 선생님이 알아요. 얘는 음수, 얘는 양수니까 막 다 튀어나오는데, 아, 마이너스 A9 더하기 A15, 이거 맞지? 맞지? 근데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 왜 쓸 필요가 없냐면은, 봐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쫙, 이렇게. 아, 선생님, X절편이 10이야. 아까 얘기한 게 요거지. 그치? 근데, 이 9를 대입했을 때, 정의역이 3만큼 어떤 음수값을 갖고, 15를 대입했을 때 어떤 양수값을 갖는데, 정의역의 차이가 일정하니 얘랑 얘의 크기는 동일한데 부호가 반대다. 이게 뭐예요? 2배 A 15번째 항이다. 얘가 48입니다. 그럼 선생님 15번째 항이 24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이렇게 해도 좋고,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 라고 하면은 일단 요거 찾았잖아? 찾았으니까 얘랑 얘지 얘. 9번째 항 더하기 15번째 항이 0이야를 연립해서 표현해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네,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이거는. 그래서 요거 통해서 이제 15번째 항 구하고, 그치? 12번째 항에 대한 항 구했으니 나머지는 뭐 잘 구해보면 되겠지. 부등식입니다. 이거 구해주려고 한 거다.